부모는 자녀에 대해 양육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만의 건강한 생각 기준을 형성하고 인간으로서 자아 실현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무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생각 기준을 부모의 기준에 맞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반면 자녀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 나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자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권리를 부모가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녀는 성인이 되어 자아 실현을 추구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각 기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줄 알고 신경질을 낼 줄 안다면 자녀의 생각 기준에 대해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드디어 자신만의 생각 기준을 갖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 생각 기준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생각 기준을 조절하는 능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부나 명예와 같은 자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녀가 인간관계에서 자아 실현을 추구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보다 못한 것이 무관심입니다. 가족들의 무관심은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자신에게 야단칠 시간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로서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모녀 갈등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아 실현을 위한 생각 기준을 갖고 있고 딸은 딸의 자아 실현을 위한 생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 기준을 딸에게 주장하고 딸은 자신의 생각 기준을 어머니에게 주장하면서 모녀 갈등이 발생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 기준에 의해 딸의 생각 기준이 틀리다고 인식하고 딸은 자신의 생각 기준에 의해 어머니의 생각 기준이 틀리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준으로는 딸이 잘못하는 것이고 딸의 기준으로는 어머니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와 딸은 그만큼 서로에게 관심이 많은 것인데 단지 생각 기준이 틀리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신이 추구해온 자아 실현의 생각 기준을 딸에게 강요하고 딸이 어머니의 생각 기준에 맞춘다면 과연 딸은 자신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결국 딸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딸이 인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잃는 것이며 딸의 의미와 가치를 잃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결국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으로 인해 상대가 자아 실현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갈등이 발생하는 진짜 원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 갈등이 평생토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딸은 자신의 생각 기준으로 자아 실현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어머니의 생각 기준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딸이 어머니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없는 불행한 삶과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불행하게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자아 실현의 생각 기준은 오로지 자신의 기억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자신만의 생각 기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아 실현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면 비로소 인간의 마음을 갖고 조화와 질서의 의무와 함께 자신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근본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딸이 자신과 다른 자아 실현의 생각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딸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딸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모녀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모녀 갈등을 힐링하는 방법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입니다. 고부간의 갈등 역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각 자신만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생각 기준이 서로 틀리다고 확신하면서 대립하고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서로 각자가 갖는 자아 실현의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다 보니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가 발생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상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처가 고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중 누구의 잘못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서로 자신의 생각 기준을 적용한 것뿐인데 이를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부 갈등이 생기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여자로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여자로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생각 기준을 갖고 있고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생각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때 시어머니의 아들이자 며느리의 남편인 남자가 과연 두 사람의 생각 기준을 중재할 수 있을까요?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고부 갈등은 더 확대됩니다. 즉 고부 갈등은 아들 또는 남편과는 관계가 없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마치 자신처럼 너의 남편을 너의 아들처럼 대하라는 생각 기준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려고 결혼을 했지 남편을 아들로서 키우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깁니다. 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자신과 같이 아들을 남편처럼 대하라는 생각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인데 며느리는 남편으로서의 생각 기준을 주장하게 되니 이것 또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의 남편인 것을 인정하고 며느리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아들임을 서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 인정하면 갈등이 힐링되면서 행복의 감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갈등은 지속되고 깊어집니다. 고부 갈등이 시어머니의 잘못인지 며느리의 잘못인지를 생각하면 반드시 둘 중 누군가는 잘못한 것이 돼야 합니다. 이는 서로의 생각 기준이 틀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시어머니 또는 며느리 중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시어머니의 잘못이 아니고 며느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처럼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로 무관심하다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심은 상대와 나의 인간관계를 뜻하고 인간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나에게 갈등이 발생하여 힘들다면 한번 돌아서서 나의 생각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자신의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생각 기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면 서로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힐링됩니다. 또한 갈등이 힐링되면 서로에게 더 큰 관심이 생깁니다. 여자는 상처가 치료되면서 행복의 감정이 만들어지고 남자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기분이 좋아져 상대에게 열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갈등에 대해 마냥 피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피하면 결국 서로 무관심해지던가 어느 한쪽만 억압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갈등이 힐링됩니다. 먼저 자신이 힐링되고 난 후 상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알려주면 상대도 힐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무의식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이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습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 기준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일지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 또는 상대에게 스트레스나 상처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된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것,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갈등의 힐링법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힐링 방법은 부부 갈등, 고부 갈등, 가족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연인 갈등, 친구 갈등 등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에게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신이 표현한 것은 상대가 기억하고 있고 상대가 표현한 것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의 표현을 기록해보면 자신과 상대가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상대를 탓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크기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단지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해 실수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고 자신과 상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잘못이 되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모녀 갈등 시에 잘잘못을 논한다면 어머니는 딸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딸은 어머니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갈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를 알면 갈등이 힐링되고 갈등은 행복을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는 모두 같은데 인식하고 표현하는 심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잘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만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차선이 없고 오로지 최선만이 있습니다. 다만 조화와 질서의 의무에 위배가 될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만의 행복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서만 살아야 합니다. 자신 혼자 존재하면서 자신의 자유만을 추구하면 인간관계에서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조화와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아실현의 의미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조화와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왜곡된 것이고 병든 자아실현일 뿐입니다. 이를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일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지식인, 전문가일지라도 갈등은 발생합니다. 이때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상대와 갈등이 발생했더라도 자신의 스트레스와 상처가 힐링되고 상대의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갈등이 발생하여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갈등이 발생하는 원리를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갈등이 힐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갈등을 힐링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친구나 지인들에게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분명 서로의 갈등이 힐링되면서 행복한 마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